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 소믈리에 3강. 지난번에 학교에서 수업했던 부분이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래킹이란, 자, 1강을 들은 학생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1강에서 래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래킹은 그 자체가 여과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와인을 침전물로부터 분리해서 그 밑에 침전물 빼고 깨끗한 부분만 담는 과정을 여과라고 합니다. 자, 래킹이 여과라는 뜻만 아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래킹이란 와인을 침전물로부터 분리해서 깨끗한 통 속에 담는 과정입니다. 자, 2번. 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동쪽,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지역 이름인데요. 이쪽에서 가장 먼저 DOCG 등급을 받은 와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와인은 좀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이 문제를 놓칠 수가 없겠죠. 네, 정답은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라는 지역입니다. 라는 와인입니다. 지역 이름과 와인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여러분? 네,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몬탈치노, 예, 몬테풀치아노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중간에 노블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귀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맛과 향을 가진 와인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네, 이 와인인데요. 네,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비노 노블 디 몬테풀치아노. 네, 이 와인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문제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which of following is not a variety of red grape? 그러니까 적포도 품종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포도 품종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품종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뿌띠베르도, 바르베라, 알레티코, 말베시아, 네라 등이 나왔는데, 네, 루산느가 화이트 와인의 품종입니다. 루산느가 화이트 와인의 품종이라 루산느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opular French wine?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샤또 페트리스, 로마네 꽁띠, 샤또 디겜, 샤또 오브리옹 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한 번씩은 언급한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샤또 페트리스, 로마네 꽁띠, 샤또 디겜, 샤또 오브리옹 다 프랑스의 유명 와인 산지고요. 끼안티가 나왔습니다. 끼안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태리 와인의 대표 와인이 끼안티 와인인 거죠. 자, 이 문항에서는 바로 이 끼안티 와인이 이태리 와인인 것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끼안티가 이태리의 대표적인 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와인 글라스의 명칭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와인 글라스의 명칭. 자, 이 문항도 몇 번씩 했습니다. 자, 위에 입술과 닿는 부분을 립 또는 림이라고 했고, 네, 와인이 담기는 부분을 볼, 그다음에 아래 긴 부분을 스템, 네, 밑에 받치는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 글라스의 명칭이 아닌 것은 네, 알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도나무를 재배하기에 좋은 지역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 곳, 곧 물이 잘 빠지는 곳이죠. 그리고 석회석, 자갈, 모래, 안반 등이 섞인 토양. 그리고 그림에서와 같이 경사진 곳. 네, 경사진 곳이 좋은 이유는 바로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겨울의 날씨가 유동적인 곳. 즉 아침 저녁에는 춥더라도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는 곳이 좋겠죠. 네, 매우 비옥한 곳이 오히려 포도나무 재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매우 비옥한 것,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와인의 서비스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가벼운 와인에서 좀 묵직한 와인 순서로 서비스하고 또 역시 마시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는 순서도 가벼운 와인에서 좀 묵직한 와인의 순서로 마시면 되는데 영 와인에서 올드 와인으로 그리고 화이트 와인에서 레드 와인 순서입니다.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이 좀 더 묵직하죠? 타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드라이한 와인에서 스위트한 와인으로 갑니다. 자, 드라이한 와인이 식전주죠. 그리고 스위트한 와인이 식후주이기 때문에 드라이에서 스위트 와인 순서로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와인에서 실온 상태의 와인으로 차가운 와인, 화이트 와인이 차갑게 마시는 와인이죠. 그리고 레드 와인이 실온 상태로 마시는 와인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와인에서 고급 와인 순서로 이렇게 조금 가볍고 좀 저렴하고 좀 차가운 와인에서 좀 묵직하고 당도가 높고 좀 가격이 비싼 그런 와인 순서로 서비스도 하고 그런 와인 순서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 프랑스 와인의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성블라주, 꼴라주, 밀레짐, 네고시앙 다 생소하죠, 여러분? 네, 우리가 배운 것은 네고시앙이었습니다. 네, 자체 포도원 없이 다른 와인 공장에서 와인을 구입해서 병에 담아서 파는 회사, 즉 중개업자를 네고시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중개업자이고 맞고 그다음에 끓이. 네, 바로 이 문제는 끓이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끓이는 포도주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랑크리 클라세라고 얘기했죠. 제일 좋은 와인을 그랑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끓이는 포도주의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네, 보기에서는 포도원 내에 양조시설, 저장 창고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뭐죠? 네, 와인의 바디를 골격을 구성하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탄닌이죠? 정답은 탄닌입니다. 와인의 골격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탄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바디를 좀 기억할까요? 와인의 바디를 구성하는 것은 탄닌이다. 자, 10번. What is the main factor when evaluating the smell of the wine during testing? 그렇죠? 네, smell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후각적 요소, 평가죠. 와인의 후각을 평가하는 요소, 주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로마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네, 아까 설명했던 끼안티 와인이 나왔습니다. 이태리 토스카나 끼안티. 네, 이태리는 토스카나 지역이 대표적 와인 생산지고,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도 끼안티 지역, 이 끼안티 와인이 가장 대표적인 이태리 와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용하는 품종이 알레아티코, 베르나차, 말바지아, 산디오베제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생소하죠. 네, 여러분 산지오베세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산지오베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람브루스코라는 보기가 있는데요. 네, 람브루스코는 끼안티 와인이 아니라 바로 람브루스코라는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산지오베세 지역 꼭 기억해 주시고 람브루스코는 람브루스코를 만들기 때문에 오답이다라는 점도 네, 기억해 두세요. 다음 샴페인의 양조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병 돌리기 하는 르미아주죠. 르미아주를 해서 여기 아래쪽에 효모 침전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효모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데고르 주망이라고 했고요. 또 침전물을 제거하면서 샴페인이 많이 소신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도자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르미아주, 데고르 주망, 도자즈. 샴페인의 제조 과정 중에 유독 요 세 과정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 13번. 클라렛이란 어떤 와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클라렛이라는 뜻 자체가
네, 레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라렛이란 레드 와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 와인의 적합한 온도. 첫 번째 발효. 와인에 발효할 때 적합한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입니다. 다음, 네, 마사레시온 까르보닉이란 무엇인가? 분쇄되지 않은 포도 열매가, 즉 포도의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그 채로 이산화탄소로 덮인 채 발효되는 것. 그래서 탄산 발효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말로 탄산 발효라고도 하는데 분쇄되지 그냥 포도를 그대로 두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두어서 발효하는 것을 네, 마세라시온 까르보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이 탄산 발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포도나무에 적합한 재배 조건은 네, 이것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네, 북방 30에서 50도 그쵸? 위도. 자, 여기가 이제 와인 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기 있죠? 우리나라 어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와인 벨트. 우리나라도 동경 132, 북위 37이라고 하죠? 네, 북방 온도 30에서 50도 위도. 평균 기온은 10에서 20도 정도. 네, 10에서 20도 정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고요. 일조 시간은 1250에서 1500시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강우량을 좀 틀리게 표시해서 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강우량은 450에서 1000mm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은 문항에 강우량이 1000mm 이상, 뭐 1500mm 이상 이런 식으로 예문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네, 적합한 강우량은 450에서 1000mm까지입니다. 다음 17번. 알사스 지방의 주요 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이죠. 네, 알자스 지방의 주요 포도 품종.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즐링이죠. 리즐링과 네, 게브루츠 트라미너 이 두 개 품종이고요. 그거 외에도 무스카와 실바너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슈냉 블랑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슈냉 블랑은 알자스 지역이 아니라 아래의 루아르 지역의 주요 포도 품종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슈냉 블랑은 루아르 지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까베르네 쇼비뇽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품종이죠. 그래서 어느 기후에나 뛰어난 적응력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최상의 레드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호주, 남아공, 칠레, 미국 등에서도 활발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까베르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캡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래 숙성할수록 좋은 와인이죠. 네, 오래 숙성할수록 좋은 와인이기 때문에 빨리 마실 수 있는 품종보다는 오래 숙성할수록 더 좋은 품종입니다. 다음 19번. 샴페인을 생산하는 데 허용된 포도 품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 블랑드 블랑이랑 블랑드 누아 기억나시죠? 네, 블랑드 블랑. 네, 샤르도네로 만드는 게 블랑드 블랑이죠? 그리고 블랑드 누아가 피노 누아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피노 누아 동생 같은 피노 메니에도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피노 누아, 샤르도네, 피노 메니에 이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자, 다음 포도를 압즙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오는 주스를 주스드 굿드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1강에서 나왔습니다. 네, 다음 보졸레 누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보졸레 누보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다려 봅시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일제히 판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마실 수 있다? 그 해 크리스마스까지만. 그 해가 지나면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영와인, 젊은 와인이고요. 보졸레 지역의 햇 포도주입니다. 네, 포도 품종은 가메입니다. 알코올 함량 13% 이하. 5g 미만의 산과 3g 미만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아주 영한 젊은 와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햇김치 또는 겉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와인이 바로 보졸레 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자, 레드와인을 양도할 때 침용 과정의 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바로 이제 이 과정이 침용의 과정이죠. 포도알들을 서로서로 그냥 부드럽게 으스러뜨려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그냥 그대로 두는 과정인데요. 이 시간을, 침용 시간을 오래 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이 포도 껍질에서 탄닌이 더 많이 나오겠죠. 탄닌과 색소가 더 많이 추출되겠죠. 자, 침용의 과정을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네, 여과도 하고 껍질 제거도 하죠. 그래서 껍질과 함께 이렇게 두면 껍질에 있는 탄닌과 색소가 더 많이 추출됩니다. 자, 23번. 와인 양조 시 와인의 맛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네, 포도 품종이죠. 네, 우리 그래서 제일 먼저 포도 품종부터 여러분들 암기하셨습니다. 네, 다음. 네, 샤토네프 딥바프. 우리 1강에서도 나왔습니다. 샤토네프 딥바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의 와인 네, 푸이프메가 나옵니다. 자, 샤토네프 딥바프는 교황님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라벨에 교황의 성, 교황님이 묶었던 성을 이제 그림을 라벨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론 지역의 유명한 와인입니다. 프랑스 남부 론 지역의 유명한 와인으로 깊은 색상과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고 네, 중요한 거가 이겁니다. 샤토네프 딥바프는 13개 종을 혼합하기도 하고 단일 품종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단일 품종이 바로 그르나슈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주품종이 시라이다라는 것이 틀린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샤토네프 디파프라는 와인은 프랑스 남부 론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이고 13개 품종을 혼합하기도 하고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데 단일 품종은 네, 그르나슈라는 품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다음 프랑스 와인의 역사의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아키텐 지방, 보르도 옛날 보르도 지역이죠. 아키텐 지방과 영국 섬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보르도 와인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르도 와인 산업이 수출이 증가되는 등 호황기를 맞고 있죠. 자, 그러다가 네, 보르도에서 오이디움이라는 끔찍한 질병이 먼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이디움이라는 끔찍한 질병이 보르도를 뒤엎고 조금 이제 극복할 만하니까 20년 후에 필록세라가 또 보르도를 뒤엎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록세라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드디어 1935년에 와서 AOC 원산지 통제 명칭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보르도의 와인 산업이 수출이 증가되었다. 그러다가 오이디움이라는 끔찍한 질병이 포도밭을 강타했다. 그 후에 더 심각한 필록세라가 등장하고요. 비로소 1935년에 이뤄서 원산지 통제 명칭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프랑스 와인의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칠레의 주요 와인 산지가 아닌 곳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도가 여러분 칠레인데요.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
네, 아콘카구아, 마이포, 카자푸알, 쿠리코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멘도사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도사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와인 산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콘카구아, 마이포, 카자푸알, 쿠리코를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도사가 아르헨티나 지역이라는 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네, 다음. 프랑스의 스위트한 와인, 드라이 와인 생산 지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즉, 소텔은 바르삭, 세롱이 스위트 와인 생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르도 지역 여러분 외우실 때 바로 외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소테른과 바르삭. 네, 소테른과 바르삭 지역은 스위트 와인 생산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 세롱이라는 지역까지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소텔은 바르삭, 세롱이 스위트 와인 지역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르도 전체 지역과 그라브, 페삭, 레오냥 이 지역은 드라이 생산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네, 역시 같은 문항이죠. 프랑스의 스위트 와인 생산 지역과 드라이 화이트 와인 생산 지역이 다르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테른하고 그 다음에 네, 소테른, 바르삭, 세롱 요 지역이 스위트 와인 지역이라고 했죠. 네, 스위트 와인 지역. 자, 그라브는 드라이 와인입니다. 드라이 와인이기 때문에 이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노블롯. 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1강, 2강에서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노블롯은 여러분 귀부 와인이죠. 귀부 와인. 귀족 곰팡이, 귀족 곰팡이로 우리에게 귀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렇게 귀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아침에 안개가 끼고 낮에는 햇빛이 나는 날씨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는 살짝 얼었다가 낮에는 얼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포도 송이가 아주 줄어들죠? 줄어들고 쪼글쪼글하게 이제 건포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씨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음 30번. 쉐리 와인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은 스페인, 스페인입니다. 31번. 프랑스의 상파뉴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발포성 와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프랑스에서는 이 쌍파뉴 지역이 아니면 쌍파뉴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끌레망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뿌이뷸메 나왔습니다. 뿌이뷸메 와인. 아까 샤토네프 디파프는 론 지역 있죠? 론 지역이었고요. 이 뿌이뷸메는 루아르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이에요. 네, 샤토네프 디파프는 론 지역, 네, 뿌이뷸메는 루아르 지역의 대표적 와인이고, 샤토네프 디파프는 교황의 와인, 그리고 뿌이뷸메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종은 소비뇽 블랑. 우리 아까 샤토네프 디파프는 뭐였죠? 그르나슈였죠? 그르나슈. 자, 뿌이뷸메는 쇼비뇽 블랑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샤도네로 만들었다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드 와인의 품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레드 와인의 품종을 물어보고 있는데 리즐링, 피노블랑,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샤르도네하고 리즐링은 여러분 소비뇽 블랑도 알고 계신 거고요. 피노블랑, 제가 뒤에 블랑이 붙으면 화이트 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블랑이 붙으면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말백입니다. 말백은 레드 와인의 품종입니다. 다음 34번. 네, 갑자기 위스키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가끔 다른 증류주에 대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버번 위스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오크통의 숙성 과정을 거치죠. 그 원료의 51% 이상의 옥수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콜라 잘 혼합되지 않는다? 아니죠. 네, 버번 콕으로도 유명합니다. 대부분 몰트 위스키다? 아니고 대부분 블렌딩 위스키다. 캐나다에서 많이 생산된다?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생산합니다. 다음 와인과 그 특징의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해서 네, 소아베 베네토 이태리 베네토 지역의 와인입니다. 소아베 향이 강하지 않고 상큼하고 씁쓸하다. 캘리포니아산 또는 호주산 샤르도네는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 샤르도네는 너무너무 뭐 훌륭한 품종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든 호주산이든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르소라는 와인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네. 근데 중성적인 맛이다? 아니다. 아니다. 메르소도 드라이하고 상큼한 맛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 36번. 네, 또 갑자기 다른 증류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과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브랜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칼바도스입니다. 네, 칼바도스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지역 이름입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정제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와인 병입 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뿌연 불순물이 형성되는 것을 위한 정제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정제 과정을 파이닝이라고 합니다. 파이닝이 그대로 파이닝이 정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과는 뭐였죠? 여과는 레킹이었죠? 여과 레킹, 정제는 파이닝. 38번. 네, 갑자기 또 맥주 문제가 나왔습니다. 맥주의 제조 과정에서 상면 발효의 맥주로 유명한 건 어디인가? 네, 쉬운 문제죠. 여러분,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국이죠. 다음 39번. 고대 와인의 역사를 보면 신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와인을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나라와 신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정답은 이집트하고 오시리스고요. 다른 나라하고 신들은 제가 그거는 좀 생략했습니다. 네, 이집트는 오시리스, 네, 오시리스 신입니다. 네, 다음 포도 재배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포도는 대략적으로 남북이 30에서 50 사이 맞죠? 기온 10에서 20도인 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네, 정답입니다. 다음 호주의 와인 산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호주의 와인 산지, 호주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빅토리아가 요 지역에 있습니다. 빅토리아. 그리고 여기가 빅토리아고요. 여기가 뉴사우스 웨일즈. 남호주 여기 있죠? 남호주, 서호주. 네, 동호주는 없습니다. 자, 독일 최대 재배 품종은 무엇인가? 네, 리즐링입니다. 그 토양과 대표적인 지역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포무롤은 진흙 토양이고 부르고뉴는 석회암, 보졸레는 화강암, 네, 그랑드 쌍파뉴 지역은 백악질 이렇게 지역마다 좀 토양의 성질이 다르죠. 네, 피에몬테 여기는 다 지금 프랑스 지역인데요. 갑자기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이 나왔습니다. 피에몬테 지역이 자갈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은 석회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44번. 다음 중 꽃드드니 지역 안에 7개 AOC 마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부르고뉴 지역이죠. 네, 부르고뉴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네, 꽃드드니 이쪽이네요. 이 지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꽃드드니 지역 이렇게 생겼고요. 지도를 보시면 자, 7개 AOC 마을, 픽생, 그다음에 주부르 상베르땡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볼레라는 지역은 네, 꽃드드니가 아니라 꽃드드본이죠. 그래서 볼레가 꽃드드니 안에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답을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다 외우긴 힘들죠. 네, 볼레는 꽃드드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쉬운 문제입니다. 보르도의 유명 와인 생산 지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보르도 지역이죠. 네, 보르도 지구에서 네, 여러분 메독 지구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브, 소테른, 네, 포무롤, 생테밀리옹 등이 있습니다. 보졸레는 보르도 지역이 아니죠. 보졸레는 보르도 지역이 아니라
부르고뉴 지역이죠. 다음 46번.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 중 하나며 가르가네가의 트레비아노 품종을 30% 혼합해서 만들었다. 자, 베네토 와인의 유명 와인으로 여러분 소아베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베네토 소아베 또는 소아베 베네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베네토는 소아베 와인이 가장 유명합니다. 소아베 베네토 또는 베네토 소아베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해 주세요. 다음 마데이라를 만드는 품종이 아닌 것은 자 마데이라는 쉐리나 포트와 같은 강화 와인이에요. 네, 쉐리나 포트처럼 와인의 발효 중간에 브랜디를 부어버리는 강화 와인인데요. 마데이라를 만드는 품종이 아닌 것은 네, 세르시아 벨델류, 부알 마우스이고 라미스쿠가 아니다입니다. 자, 다음 48번. 럼의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은 갑자기 럼이 나왔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여러분,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럼은 자메이카가 유명합니다. 자메이카. 네, 다음 49번. 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지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피에몬테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이탈리아 와인 생산 지역인데 특히 유명한 지역이 피에몬테하고 토스카나 지역이에요. 피에몬테랑 토스카나. 네,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피에몬테라고 합니다. 자, 50번. 쉐리는 언제 주정 강화가 되는가? 그러니까 언제 브랜디를 붓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발효가 끝난 뒤에 브랜디를 부으면 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포트 와인은 발효 중간에 브랜디를 붓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51번 이탈리아의 와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아마로, 파토리아, 네, 비앙코 있는데요. 네, 카레토는 레드체리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자, 요거는 네, 요거는 왜 그러면은 카레토가 원래 무슨 용어인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52번.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로 생기는 거. 아까 나왔던 문제죠? 네,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곰팡이 균이라고 했죠. 네, 노블랏. 네, 귀부 와인입니다. 네, 귀부 와인. 53번. 포도나무 재배에 있어서 치명적인 병충해. 네, 필록세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54번. 와인 테이스팅할 때 미각에 속하는 성분은 산도죠. 산도. 55번.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며 높은 알코올 함량을 지닌 드라이한 와인으로 말린 포도, 네, 말린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와인. 이것도 1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린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와인은 아마로네였습니다. 아마로네. 자, 다음 56번.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네, 알마니악 지방의 브랜드는 마늘 알마니악이라고 남았습니다. 자, 샴페인하고 똑같은 원리네요. 샴페인 상파뉴 지방의 스파클링 와인 마늘 샴페인이라고 한다. 꼬냑 지방의 브랜디 마늘 꼬냑이라고 한다. 다 같은 말이고요. 이제 꼬냑과 브랜디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꼬냑은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나온 브랜디 마늘 꼬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꼬냑 지방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브랜디 만들 수 있겠죠? 네, 프랑스에서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브랜디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인을 만들어서 증류하면 그게 바로 브랜디죠. 그래서 브랜디는 프랑스에서만 생산된다가 오답이 되겠고요. 자, 꼬냑은 프랑스에서만 생산된다? 라고 했으면 그건 정답이었겠죠? 하지만 네, 브랜디는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티지 와인이란 무엇인가? 네, 미국 와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1강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보르도 와인을 흉내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보르도 와인 스타일과 보르도 와인의 품종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것이 메리티지 와인이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네, 중급 와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한 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25,000 케이스로 제한하고 있고 보르도 지역의 품종과 블렌딩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1990년이 아니라 1988년에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프랑스의 와인 등급 나왔죠? 네, AOC, VDQS, 빈드베이, 빈드따블. 59번. 야생 효모를 죽이기 위해 발효전에 첨가하는 것. 자, 이것도 1강에서 제가 와인 라벨 설명드렸죠? 네, 와인에는 포도 원액과 이산화황 이 두 가지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산화황으로 필요 없는 잡균을 제거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 와인 소믈리에 특강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